한국어는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한국어가 왜 몰락해? 요즘 케이팝도 잘 되고 한국 드라마도 전 세계에서 인기인데 무슨 말이야?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어라는 언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어만 사용해도 충분했던 시대가 몰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영어를 못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학교를 다니고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면 됐습니다. 영어는 잘하면 좋은 능력 정도였어요. 유학을 가는 사람들,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특별한 기술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영어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더 좁은 시장에서 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도 전 세계의 정보와 사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당장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내 시장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예측이 아니라 실제 통계 자료를 한번 볼게요.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2022년에서 2072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2022년에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약 50년 동안 1,500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에 1,658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72년에는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50년 뒤의 전망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방향은 분명해요. 한국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 회사 안에서만 기회를 찾는 사람은 점점 좁아지는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운동장 자체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시작하더라도 해외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는 영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웹 기술 통계 기관인 W3Tech가 2026년 7월 12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가운데 영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비중이 49.6%였어요. 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0.9%였고요. 물론 이 자료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의 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웹사이트 하나의 크기도 모두 다르고 하나의 사이트 안에서도 여러 언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어로 검색할 때와 한국어로 검색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보의 세계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어로 검색하면 이미 누군가가 번역하고 요약하고 정리한 정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로 검색하면 원문을 직접 볼 수 있고요. 해외 기업의 공식 발표, 제품 설명서, 전문가 인터뷰, 해외 사용자들의 반응, 새로운 기술에 대한 토론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도 어떤 언어로 검색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전혀 다른 크기의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2026년 학술지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발표된 연구도 비슷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약 8,800만 건의 논문과 학술대회 자료를 분석했어요. 연구 결과 2023년 주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약 500만 편의 학술 논문 중 85%가 영어로 작성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98.89%가 영어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영어 논문을 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는 중심에는 영어가 여전히 압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를 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그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내용이 단순해지거나 중요한 뉘앙스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곧 기회가 되는 시대에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AI가 다 번역해주는데 영어를 왜 공부해야 하나요? 맞아요. 앞으로 AI 번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영어 문서를 한국어로 바꾸고 외국인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일도 더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AI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영어를 몰라도 어느 정도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영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도구가 돼요. 영어를 직접 이해하는 사람은 번역된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문을 비교할 수 있어요. 단어 하나가 어떤 뉘앙스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영어로 더 정확한 질문을 만들고 해외 사람들의 실제 반응까지 직접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생겼다고 수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다고 연출과 구도를 아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진 않아요. 번역기가 발전해도 언어를 직접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정확하게 질문하고 더 깊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더 이상 특정 직업만에 필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개발자는 해외 문서와 커뮤니티를 확인해야 해요. 마케터는 전 세계의 광고와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고요. 사업가는 한국에서 만든 상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한국 고객만 기다리지 않고 해외 고객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배우와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작품과 콘텐츠를 해외 사람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고요. 강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강의를 더 넓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운다고 갑자기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영어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넓혀줍니다. 영어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직업에 붙일 수 있는 확장 장치입니다. 같은 실력이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은 한국어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영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본래 실력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회사, 만날 수 있는 고객,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도 전 세계에 자신의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국어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과 정보 안에서만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너무 오랫동안 시험 과목으로만 배웠어요. 단어를 외우고 문법 문제를 풀고 빈칸에 정답을 넣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하고도 자기 생각을 영어로 1분 동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어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아는 영어가 아니에요. 틀리더라도 질문할 수 있는 영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영어가 필요하고요. 내 생각을 설명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영어가 필요해요. 영어 공부의 목표를 점수에서 실제 사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30분이면 돼요. 10분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영어 영상을 들어보세요. 그 다음 10분 동안 영상 속 문장을 소리내서 따라 말해보세요. 마지막 10분 동안은 방금 배운 표현을 활용해 내 이야기를 영어로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문장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요. 영어를 못해서 문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영어를 실제로 말해본 시간이 부족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는 머릿속에 저장한 시간보다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 실력을 만듭니다. 오늘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내일 당장 큰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미룹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이번 달은 바쁘니까 다음 달에 해야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지만 영어는 여유가 생겼을 때 시작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를 공부해야 앞으로 더 많은 여유와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년 뒤 누군가는 영어로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배우고 해외 고객을 만나고 더 넓은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벌어지는 차이는 영어 단어 몇 개의 차이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접한 정보의 차이고 만난 사람의 차이고 잡은 기회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어가 쓸모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히려 한국어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능력을 더 넓은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어만으로 충분했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요. 영어를 배워야 하고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학이나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듣고 말하고 정보를 얻고 사람과 연결되기 위한 영어를 공부해야 해요. 그 작은 시작이 당장 내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3년 뒤, 5년 뒤에는 여러분이 보고 배우고 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세계의 크기가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영어를 시작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과거였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도 재밌고 이 영상도 재밌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영어가 정말 빨리 늘 거예요.